6월 26일 5am 모닝 레시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의 빛, 마음이 가진 치유의 힘을 주제로 명상 시작할게요. 명상 치고는 좀 이게 편지 형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귀만 열어주세요. 무엇이든 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의 빛, 캐나다에서 사업가인 아레나로부터. 나는 중부 유럽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 루이스 헤이의 책을 읽으면서 난생 처음 나에게 진심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잠깐만요. 셔플 재생을. 루이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 도움을 줬습니다.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노만 빈센트 필, 스티븐 알 코비 같은 유명 작가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루이스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내 삶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알았을 무렵 나는 연쇄구근성 편도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세한 검사도 하지 않고 편도선염이라고 확신하면서 항생제를 처방해줬습니다. 어떤 때는 6주 동안이나 편도선염에 시달렸으며 2, 3주 간격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루이스의 조언 그리고 남편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선 편도선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알약 하나를 먹지 않고 병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나는 루이스 헤이의 책 치유에서 나온 학원을 이용해 명상을 했으며 그녀의 조언에 따라 열량이 낮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의 독소를 빼고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도왔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의사에게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기적은 항생제 없이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편도선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당신은 여행의 시작부터 내 옆에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텍사스에서 온 편지입니다. 2004년 초 수개월간 지속된 가슴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딱히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허리 약간 윗부분에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 MRI 촬영을 한 결과 척추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유방암이 전이된 것이지요. 의사는 나에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며 그 수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죄송해요. 인생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수술 자체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63번째 되는 생일에 나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48시간을 보낸 뒤 개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나의 빠른 회복 속도에 놀라워하면서도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몇 주 동안 척추 방사선 치료와 유방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내 엄지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걸 보고 한 번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재활 치료병동으로 옮긴 뒤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혈전이 폐로 들어갔던 것이죠.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딸은 다시 한번 의사에게서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폐와 심장에 혈전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터를 삽입한 부위가 포도상구균에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4주 뒤에는 재활치료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6주간 물리치료와 의료처치를 받았는데 물리치료사 한 분이 나에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확답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겨우 절뚝거리면서 몇 발자국 걷는 게 전부였지만 재활치료병동을 떠날 무렵에는 보행보조기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체육관 주변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병원 4곳이나 다녔고 그 후 8개월 동안 딸네 집에서 지내면서 몸이 회복되어 다시 혼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은 하고 싶지만 운전은 물론 대부분 하고 싶은 일 대부분을 하며 3년째 암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연스럽진 않지만 지팡이나 다른 도구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와 루이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초기에 딸이 책과 CD를 가져다 주었는데 특히 루이스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매일 그녀의 CD를 들었고 CD를 듣지 않았을 때 명상을 하면서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루이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걷기는커녕 아예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루이스는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켜줬고 당연히 내 삶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책을 좋아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확언 하겠습니다. 꼭 같이 따라해주세요. 제 어제 올린 인스타그램 피드 한 장 넘기시면 보이실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인사이트는 못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늘 요거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오늘 인사이트 하는 대신에 요거 확 좀 빼볼게요. 네. 오늘의 secret. The easy way to achieve your wish is to believe that what you want is absolutely true.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실 우주는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내내 당신의 의문에 대답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답을 받지 못한다. 주변의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저 일어나서 좀 할게요. 이게 앉아서 오래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프다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내 허리는 다 나았다. 나는 허리에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확언을 다시 해야겠어요. 네, 하루 중 언제 당신이 원하는 답이 찾아올지 모른다. 답이 찾아오는 통로는 엄청나게 방대하다. 눈길이 가는 신문 표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에 붙은 신호나 갑작스러운 영감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우리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셈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오지 못하게 떠미는 형상이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다. 젊음, 돈, 완벽한 연인, 직업, 신체를 누림으로써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사랑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주파수를 전송하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보이는 것과 외부 세상에 집중하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보이고 느끼는 것은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당신이란 사람은 스스로 들춰낸 결점으로 가득하게 되기 쉽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새로운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 내면에 깃들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보라. 집중하여 내면에 깃들인 생명을 느껴보라.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면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날 것이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의 완전한 모습이다. 당신의 참 모습이다. 그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느끼고 사랑하고 찬양하면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즉시 내면의 존재로 초점을 바꿔라. 그러면 그 존재의 완전함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럴 때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결함이 녹아 사라질 것이다. 결함이란 이 존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력을 회복하고 싶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싶든 가난을 부로 바꾸고 싶든 노화와 태화를 없애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싶든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사랑하면 완전함이 드러나리라.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참 나는 영혼이고 따라서 완전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나에는 결함이나 한계나 질병 따위는 없다. The Secret Summer입니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당신은 에너지의 자석이므로 모든 것의 자기장을 형성하며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띄고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에너지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꿀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순수한 본질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아이디어 공급원이 있다. 모든 지식과 발견과 발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주의 마음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와서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 깃들어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고 모두 하나다. 지난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이 문장 저 마음에 들었어요. 줄 거둬야지.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여러분 자신뿐이다. 네.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당신은 깨어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24분이네요. 그래도 이거 인사이트 할까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거 쑥 하고 화분 날 잡아서 요거 시크릿 끝내요. 더 밀크 어제 이제 아마존발 확산으로 해서 캐셔가 없는 대형 슈퍼마켓이 처음으로 오픈됐다고 하고요. 저 아마존고 혹시 보셨어요? 아마존고 재밌는데 보셨어요? 링크 해드릴까? 끝나면 링크 해드릴게요. 그리고
5년 새 19배 늘어난 아마존 항공기. 아마존의 그 물류를 옮기는 항공기가 4대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지금 74대로 이거 아마존 물품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마존 직구 한번 해봤거든요. 한 달 걸렸지만. 네. 그래서 이런 아마존발의 더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된다. 이런 거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라는 표현은 지금의 아마존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27년 전 온라인 서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스트리밍, 그로서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제히 시장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업계 전체의 판을 흔든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마존 프라임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배송 시장은 하세월이었다. 불편했지만 땅이 넓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춘 아마존 프라임은 미국에서도 하루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미국이 그렇게 땅이 넓었는데 땅이 넓어서 하루 배송 못할 거라 했는데 이제 되잖아요. 물류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배송 때문이라도 더 많은 물건을 아마존에서 주문한다. 아마존의 핵심 사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도 대표적인 무에서 유를 개척한 분야다.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없던 개념을 만들어 대량의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해 놓고 사용자에게 인프라를 대여해주며 아마존의 대표적인 수익 창출원으로 거듭났다. 이번에 나온 그로서리와 에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불편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매업체들은 배송 기간을 줄이고 싶지만 대규모 물류망을 갖출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느낀다. 아마존은 늘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와 기술을 결합한다. 아마존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머지않아 마트의 긴 계산줄은 기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다. 중소규모의 소매업체들은 아마존의 물류 인프라를 빌려 쓴다면 미국 내 당일 배송이 당연해질지도 모른다. 이 같은 아마존의 파괴적 혁신은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CEO 철학과 직결된다. 그는 아마존의 성공과 근원을 발명이라고 말한다. 첫 아이디어가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호기심이나 나침반이 되게 하라는 베조스의 신념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다. 아마존을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아마존의 혁신은 임직원의 노동력을 불태운 결과라는 뉴욕타임스의 충격적 보도가 나와서 절반의 성공이란 비판을 듣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부터 200명의 아마존 전 현직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지난 15일에 보도했는데 해고가 잦은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을 중단했으며 노동자 간 의사소통을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아마존의 성공 신화에 큰 그림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이 혁신으로 인해 존중받지만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네, 정말 막대한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진짜 사실 저는 거의 이제 애기 데리고 우리 일요일마다 그 스타필드 가요. 거기 그 놀이터라고 아이들을 위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조그만 오락실 같은 것도 있고 그냥 뭔가 꿈과 동심의 세계 같아서 거기 가서 좀 놀아요. 뭘 사진 않지만 사진 않고 노는데 갔다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면 또 늘 냉장고가 참 장을 봐도 일주일이면 다 비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더스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미 뭐 절반은 무인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케아도 벌써 무인화가 됐죠. 정말 마트의 긴 계산줄은 물론 이제 무인화 다음이 이런 캐셔가 없는 대형마트가 되겠죠. 정말 마트의 긴 계산줄은 기억 속에 사라질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좀 컸을 때는 줄을 서지 않고 사는 게 이제 좀 되게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일 배송은 이제 뭐 이런 아마존의
물류 인프라를 또 빌려 쓰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속속히 도입이 되면 뭐 어디든 당일 배송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쪽 사업은 앞으로 더더 발전할 것 같아요. 파기적 혁신, 이제 아마존의 성공의 근원을 발명이라고 말하고, 처음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절망하지 않고, 이런 호기심, 신념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노동력을 불태운 결과 쿠팡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듣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거나 다치고 있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결국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존중은 받지만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저도 존중은 받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한테